김도준의 월가 시그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30년 된 집약된 투자 노하우들 하나하나씩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김도준 사모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30년 세력 차트 김사모 김도준입니다. 전문가님, 저 오늘은 왜 미국 주식 투자해야 되는지 질문 안 드리고 시작할 겁니다. 왜 그러시죠?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금요일에 저희 메인 종목이었죠. BCAR이 몇 퍼센트 올랐죠? 1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BBGI, 비슬리 브로드캐스트 그룹은 무려 85% 폭등하면서 장을 마쳤어요. 저희가 17일 금요일 방송에서 보여드린 종목이었는데 18일에 하루 만에 이렇게 그야말로 폭등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좀 느껴지시나요?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루 만에 85%를 급등할 수 있는 시장이 미국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종목이었는지 저희 기억이 안 나실까 봐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주인공이었죠. BBGI, 비슬리 브로드캐스트 그룹은요. 미국의 문화방송, 지역사 방송 이런 종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DTC가 7일이었습니다. 출입구가 매우 좁았던 종목이었죠. 공매도 세력이 청산하려고 나가려면 기간이 최소 7일 정도 필요했던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공매도 잔고 비율이 63.8%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숏 커버링, 숏 스퀴즈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종목이고요. 대차이자가 무려 363%, 하루에 이자의 1%를 매번 갚아 나가야 하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불꽃 이벤트도 있었죠. 이 회사의 지금 CFO가 하버드 출신이었는데 부채 탕감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제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박자가 모두 맞았던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 뭐였죠? 바로 CAR, 티커 CAR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도 12% 급등했었습니다. 기억이 나는 게 1차 숏 스퀴즈가 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DTC가 여전히 7 그리고 8일 정도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좁은 뒷문으로 10일 이상 걸리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숏 커버링, 숏 스퀴즈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데 7, 8일 정도였고 이 종목 이미 1차 숏 커버링 일어난 뒤에 4주 동안 320% 폭등을 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12%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차이자가 지금 3.2%에서 7% 정도인데 숫자가 좀 작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워낙 덩어리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높았던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꽃 이벤트 뭐 있었죠? 헤지펀드가 투자를 했었고요. 지분 확대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경쟁사 렌터카 기업에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습니다. 흑자가 2년 만에 왔었다 이러면서 지금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함께 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젊은 투자자분들이 왜 숏 커버링, 숏 스퀴즈 이런 이야기 계속 하는지 알 수 있었던 사례였던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핵심은 이거죠. 한국 시장은 그렇죠. 무한한 잠재력은 있지만 그 폭이 제한돼 있죠, 그죠? 포화되었다 어떤 부분은. 그래서 성장성의 제한이라면은 미국 시장은요, 그렇죠. 아직도 신약 개발이라든지 AI, 헬스케어 혁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싼 가격으로도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그것도 말이죠. 그리고 좋은 셋업만 찾는다면 공급 부족으로 폭등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얘기할 네 박자 신호등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폭등의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준비된 상태니까 저희가 셋업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전문가님.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실
첫 번째 박자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DTC가 있었죠. 공매도 비율이 높고 공매도 세력이 청산하고 탈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숏 스퀴즈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가 저희 첫 번째 신호등이었고 두 번째 신호등 뭐였죠? 바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이제 빨간 딱지 나오면 숏 스퀴즈에 대한 가능성 또 높아지는 그렇죠. 부분이 있었고 세 번째가 뭐였죠? 대차 이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자 비율이 높으면 공매도 세력에 대한 부담이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필요했던 게 바로 방아쇠, 캐탈리스트, 불꽃 이벤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일종의 호재가 있으면 이벤트가 있으면 또 숏 스퀴즈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 네 박자가 다 맞으면 숏 스퀴즈에 대한 지금 신호등이 다 켜진 것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억이 정말 다 나는데요. 비유법으로 워낙 쉽게 설명 잘해주셔서 기억이 잘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셋업을 가져오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그 전에 우리 앵커님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제가 보람이 느껴집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숏스퀴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시는 모습이 좋고,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앵커님처럼 우리 시청자님도 이렇게 하나씩 배워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 전에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하죠. 제가 항상 고민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어떨 때는 좀 비유가 엇갈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 하면서 대충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다 말씀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어느 산업단지 인근 개발지 이야기입니다. 투기꾼, 이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인데요. 투기꾼이 도박을 벌였습니다. 뭐냐? 이 땅 위에 곧 아파트촌이 들어선다. 그런데 현재 쓰러져가는 빌라 시세가 정확히 한 1억, 땅하고 같이 맞물리겠네, 그죠? 그래서 이걸 빌려서 1억에 팔아버릴 거다. 한두 개가 아니겠죠. 정보통에 가면 왜 이렇게 도전을 할 수 있었느냐, 도박을 걸을 수 있었느냐. 건설사가 경쟁성이 없다. 그래서 개발 참여에 망설인다는 소식이 들린 거죠. 그것을 이 사람이 벌써 캐치를 하고, 그래서 만약 개발이 무산된다면, 그렇지, 그때는 반값으로 떨어지겠지. 그때 더 싸게 사서 돌려주면은 반값의 차익을 먹는 거지. 네. 이게 바로 공매도 세력의 생각입니다. 주식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 들어가는 자리가 내가 사면 왜 내려가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들어간 자리가 최고점이거나 아니면 어떤 악재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공매도 세력의 덫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네 박자 신호등을 하나씩 같이 한번 가 보시자고요. 괜찮나요? 네, 너무 잘 들립니다. 좋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렇죠. 숏플로드에서 이야기할 건데 DTC하고 나중에 좀 제가 구분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투기꾼이 판 이 개발지 땅이 그 지역 전체 개발 예정지의 40%입니다. 그러니까 투기해가지고 급하게 사들인 땅이 말이죠. 그런데 경상도 말로 이게 무슨 일이고 사건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소문에 의하면 이 지역에 청사가 들어선다는 소식. 빠바방, 큰일 났네요. 건설사가 개발하겠다고 줄을 섰다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거 실수했네.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사야 되잖아요. 가격도 오르기 전에. 그래서 급하게 매물을 찾기 시작했는데 어때요? 이미 경상도 말로 때는 늦은 기라. 그렇죠. 시장에 나온 땅이 거의 없습니다. 왜죠? 남은 땅 60% 실제로 건설사가 이미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정보를 건설사에서 흘렸던 거였죠. 건설사는 곧 개발이 확정될 거다고 생각을 하고 절대 안 팔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개별 투자들도 그렇지, 나중에 더 비싼 돈으로 받겠다 하면서 팔 생각이 아예 없어요. 자, 투기꾼이 탈출하려고 해도 3주 걸리면, 아니죠,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자, 게다가 그렇죠. 자, 빌려서 지금 땅을 샀는데 정권위원회, 우리가 말하는 빚쟁이들이죠. SEC에서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빨간 닥지. 리쇼죠. 35일 안에 이 땅에 대한 값을 제출하지 않으면 너희 집 자산 싹 다 빨간 닥지 붙이겠어.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역산 타임가 돌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땅값 유지비가 폭탄입니다. 대차 이자라 그러죠. 자, 이 땅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건설사가 매달 땅값에 가해서 가격을, 그렇죠. 유지비가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빌려서. 그래서 연이 12%예요. 자,
넌 10억을 빌렸으니까 하루에 330만 원씩 이자야. 날마다 계좌에 돈이 빠져나갑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빚은 더 불어나겠네요. 그렇죠. 이자는 누가 내나요? 바로 투기꾼이 내야 되는 상태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때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 지역 아파트 단지 개발 공식 승인 빵! 야,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 야, 인근 땅값 2배 이상 오를 것 예상됨. 자, 전국 부동산 건설사 펀드 개인 투자들 이거 다 하고 땅을 사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투기꾼이 그렇죠. 판 40% 제하고는 나머지 시장에 팔 땅이 없어졌어요. 투기꾼은 지금 비싼 돈을 주고라도 사야 되는데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수록 가격은 올라갑니다. 공급이 없으니까 바로 쇼스퀴즈가 되고 그게 바로 정체가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잘 됐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이 땅의 이야기, 이 개발에 대한 이야기로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기꾼이 남은 이 40%를 미리 팔았는데 이 땅이 값이 내려갈 줄 알았는데 호재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수직 상승을 하면서 당장 땅의 값을 갚지 않으면 안 판다. 주민들이 안 판다. 나갈 물이 지금 꽉 막힌 상태죠. DTC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숏 스퀴즈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을 비유법으로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여기에 지금 SC에서도 35일 안에 못 갚으면 강제 청산 당한다. 이렇게 째깍째깍 카운트다운도 들어온 상태입니다. 시간에 대한 압박도 두 번째로 있었고요. 세 번째, 버티면 되지 않느냐고요? 아니요, 이자가 너무 불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높은 이자를 떼어가기 때문에 지금 투기꾼들의 마음이 졸리고 있고요. 지금 마지막에 개발 확정이라는 불꽃 이벤트 캐탈리스트도 있었죠. 지금 공고가 뜨면서 투기꾼들은 사야 하는데 땅값이 워낙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숏스퀴즈의 상황을 이렇게 비유법으로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박자가 전부 맞아 떨어지면 지금 터지는 거군요, 전문가님.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바로 게임스탑이 무려 190배 단계에 올랐던 거고, ABS 버짓이죠. CAR이 4주 만에 320%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또 더 상승을 하고 있죠. 그죠? BBGI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계에 85% 상승했던 것도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바로 이 네 박자에 맞아 떨어지는, 적어도 한 세 박자까지는 맞는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정말요. 전문가님, 그럼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네. 정말 기대가 되시나요? 네, 저 정말 진심으로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SLS입니다. 셀라스 라이프 사이언스죠. 마찬가지 팩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는요, 혈액암 일종인 급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죠. GPS를 개발 중인 임상 단계 바이오 기업이고요. 현재는 호주 3 리걸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쇼퀴즈 관련해서 좀 첫 번째 박자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좀 시작을 해볼까요? 시작을 해봅시다, 그렇죠. 전문가님. 좋습니다. 수치를 한번 드리죠. 셔플로트 들어갑니다. 30%네요. 그러니까 유통주의수 10주 중에서 3주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공매도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DTC 같은 경우에는 6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그렇죠. 탈출할 수 있다. 일주일이나 걸린다. 시간이 그렇죠. 그리고 대차이자가 연 12%에서 13%예요. 1억 빌렸다면 하루에 33,000원씩인데 10억, 100억이라면 완전 말이 달라지겠죠. 자, 공매도 세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피를 흘리고 있다. 버티면 버틸수록 손실이 불어납니다. 자, 그리고 트리거 방아쇠가 하나 있습니다. 불꽃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AACR, 미국 암연구학회 연례학회 4월 17일에서 22일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죠? SLS가 이 기간에 자사 항암 파이프라인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추가로 대형 제약사에서 인수합병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호재들이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은 방아쇠가 확실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 대차이자가 저는 가장 눈에 띄는데 어떤 몇 개의 지금 박자가 켜진 걸까요, 전문가님? 네, 대차이자가 12%, DTC가 6일, AACR 발표 진행 중이니까 한 세 박자 동시에 켜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어쨌든 지금은 SLS 같은 경우에는 터지는 순간이 시작되었다. 공매도 세력에게는 하나의 큰 엄청난 덫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SLS라는 티커를 가진 종목 가져오셨네요. 지금 4가지 신호등 중에서 3가지 신호등이 다 켜졌습니다. 대차이자, DTC 그리고 불꽃 이벤트까지 지금 AACR 국내에서도 좀 핫하죠. 아마케도 가지고 있는 정말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쇼스퀴즈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김도준 사부님과 지금 방송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다루실 예정이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다루진 못하는데요. 계속해서 김도준 사부님과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를 마치 사진 찍듯이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키셔서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도준 사부님과 계속해서 월스트리트에서는 어떤 시그널들 들려오는지 공부 계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해 보시면 많은 시그널들 포착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저희 살펴봤고요.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전문가님? 네, 두 번째 종목 SST 시스템 1이죠. 자, 여러분 여기 좀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쇼스퀴즈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공매도 세력에게 그동안 많이 당해 오셨잖아요. 제가 왜 쇼스퀴즈를 들고 나오느냐, 공매도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 쇼커버링으로 돼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느냐, 또 왜 내가 사면은 내려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더 이상 공매도 세력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또한 여러분 이번에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다 말씀을 꼭 드리면서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SST죠. 시스템 무한입니다. AI 기반 고객 확보 플랫폼이네요. 회사는 40개의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광고 중계로 수익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4박자 이거 다 켜진 종목일까요? 아니면 이 종목도 몇 개가 켜진 네, 종목일까요? 한 팩트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쇼플로우입니다. 자, 현재 28.21%. 이게 뭐냐면요, 유통 주식 수 10주 중에서 약 3주가 공매도 세력이 지금 빌린 겁니다. 그만큼 얘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DTC입니다. 3.271. 공매도 세력이 탈출하는데 한 3일 정도 걸리니까 요거는 좀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기간들은 점점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입니다. 대차 이자가 무려 연 624%예요. 1억을 빌렸으면 하루에 엄청난 돈이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 공매도 세력이 매일 피를 흘리고 있다. 이것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역사적 수준입니다. 자, 버티지 못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 BBGI 같은 경우가 300%대였다니까 대차이자가 623. 자, 아쉬운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뽑고 난 뒤에 어제 SST가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자리를 보시고 그럼 지금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것은요, QR코드 통해서 한번 들어오시면 제가 그거 타이밍을 한번 잡아 드릴 테니까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아쇠가 Q2 실적이죠. 5월 중순에 발표됐는데 힘이 경영진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회복이 된다는 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 지금 4박자 중에서 3박자가 켜진 건가요? 네, 그렇죠. 3박자로 보시면 됐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DTC는 짧지만 대차이자가 624% 극도로 강력하다. 특히, 그죠? 예. 공매도 세력이 이자 부담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상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네요. 네, 전문가님이 지금 SST라는 두 번째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지금 공매도의 비율이 지금 10주 중에서 3주가 모두 공매도 비율입니다. 그만큼 지금 높은 수준이고, DTC가 지금 3일 정도인데 이거 짧은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또 대차이자가 지금 무려 연에 624%. 지금 BBGI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하루에 이자가 2%씩 내야 하는 굉장히 압박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이 버티지 못하고 나갈 확률이 높은 쇼스퀴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요. 마지막에 지금 경영진이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이런 캐탈리스트까지 있는 종목이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두 번째 종목까지 저희 나왔는데 계속해서 김도준 사부님과 이 비밀들, 뒷이야기들 나눠볼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QR코드 통해서 링크가 하나 뜨는데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김도준 사부님과 계속해서 이 월스트리트의 공매도 세력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볼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면서 많은 쇼스퀴즈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저희 지금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습니다. 매매 방법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김도준 사부님 얘기해 주실 부분 있을까요? 투자 전략이요. 네, 이렇게 좋은 종목 또 보니까 김사부 종목 보니까 막 85% 급등하는데 그냥 확 사볼까요? 그러고 싶은데 위험하니까 저희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주셨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시청장님 그렇게 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그렇죠. 찾아가서 양쪽 속눈썹 2개씩 뽑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30%, 30%, 30% 이런 식으로 333 법칙으로 해서 분할 매수 꼭 들어가시고요. 종목은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목에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 계란 한 방울에 담지 말라. 기본이죠. 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DTC가 3일 짧지만 대차이자가 624%입니다. 공매도 세력이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죠. 빠르게 나가는 사람들이 모이면 급등할 수밖에 없다. 자, 어쨌든 쇼스퀴즈는 셋업이 있지만 그렇죠. 이 종목도 여러 가지로 좀 호재가 터지기만 하면 되는데 건강상으로 조금 약해 보이니까 공매도가 들어왔겠죠. 무슨 약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역으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자, 어쨌든 뉴스 체크하시면서 또 저와 함께 전략적으로 매매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모르니까 확사폭과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지금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30, 30, 30 나눠서 들어가야 한다. 안전하게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DTC가 좀 3일이라서 짧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고요. 지금 대차이자가 624%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공매도 세력을 압박하고 있는 이 힘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쇼스퀴즈 셋업은 있지만 아무래도 공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회사의 건강에 있어서는 좀 약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재가 터지는지 또 악재가 터지는지 뉴스 플로우 계속 체크업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까지 기억 꼭 해보셔야겠고요. 계속해서 김도준 사부님과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조언들도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참여하시면 김도준 전문가님과 이렇게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좀 현명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두 종목 한 번에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워낙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숏플로우가 SLS는 30%고 SST는 28.21%다. 그러니까 공매도 비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에서 30%니까 10주 중에서 한 30주. 그렇죠. 3주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2.8주 정도 된다 보시면 되고요. DT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죠. 공매도 세력이 자신들의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다시 주식을 사서 정리하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건데 SSL 같은 경우에는 6일 걸리고 1주 정도 그리고 SST는 3.27일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대차이자는 지금 12%에서 13%죠. SLS는. 그런데 SST는 연이자가 624%다 말씀을 드리고요. 방아쇠 아주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지금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게 AACR 같은 경우 발표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호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시한포탄형이 지금 될 수 있는 게 SLS고 SST 같은 경우에도 Q2 실적이죠. 경쟁진이 매수 들어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 내부에서는 이미 사들였다는 것은 호재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터지면은 폭등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물론 어제부터 벌써 출발했다. SST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둘 다 필히 그렇죠. 분할 매수 333 전략으로 가셔야 되고 손절선도 나름대로 체크를 좀 해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도준 사부님이 지금 두 가지 종목 비교해 주셨습니다. 짧게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지금 SLS는 지금 숏플로트가 30% 그러니까 공매도 비율이 한 10주 중에서 3주가 공매도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SST도 비슷한 수준이네요. 2.8개 정도 지금 공매도 수준이고 DTC는 각각 6일 그리고 3일 정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대차이자가 굉장히 지금 SST가 눈에 띕니다. SLS는 12%에서 13%, SST는 무려
624%, 숏스퀴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방아쇠, 저희 캐털리스트도 있죠. 지금 SLS, AACR 지금 암하게 진행 중에 있고요. SST는 지금 경영진이 매수를 했다라는 호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각각 시한폭탄형이다, 뭐 호재가 터지면 폭등이기 때문에 뉴스 플로우 꼭 체크해 봐야 한다, 이런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종목 만나봤고요. 30, 30, 30 손절선 매수에 대한 이야기도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압도적인 분석 감사드리고요. 잠시 화면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준의 월가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미국 증시 날씨 어떤가요? 네, 오늘 미국 증시는 약간 흐림에다가 시계는 제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죠? 왜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아주 그렇죠. 시기가 제로입니다. 예상을 이렇게 했다 하면 저렇게 가고, 기대치와는 또 다르게 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0.24포인트 S&P 500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면서 보합으로 꺼내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공포 온도계도 18.87이면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시장은 지금 안개가 제로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원달러 한 줄도 좀 볼까요? 네, 조금씩 움츠려 들고 있죠. 지금 오늘 어떻게 되죠? 원달러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뭐 1,470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에는 1,472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죠. 1원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다행히 좀 내려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의해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계속해서 지금 오늘 미증시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유가가 급등한 거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점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도 지금 외국인들이 환차 손해를 지금 유의하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의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셔야겠고요. 오늘 미국 증시 조금 흐립니다. 그래서 많이 좀 조심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미국 증시를 움직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문가님? 네, 그렇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은 항상 가장 밝은 방으로 이동을 한다 말씀드렸죠. 자, 오늘 가장 밝은 방은 반도체 섹터였어요. 그래서 나스닥 쪽과 함께 우리가 보면은 나스닥이 0.26% 하락하긴 했지만 보합권이었고, S&P 500도 0.24% 마감을 했죠. 지금 미국 시장에서 기관과 큰 손들이 조용히 사모는 섹터가 바로 반도체 섹터다. 계속해서 그렇죠. 지속적으로 지금 사모고 있다. 그 흐름이 오늘 주인공 종목과 직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최근 뭐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죠. 오늘은 좀 하락하긴 했지만 기술주 중심으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가장 밝은 방이 바로 이 반도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종목도 이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금이랑 유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전문가님? 네, 금은 지금 4,841달러로 0.79% 내렸죠. 안전자산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오르면 물가 압력 생겨서 금리 인하가 늦을 수 있고, 지금 이 구조라면은 미국 주식이 단기 변동성을 계속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우리 시장은 유가에 굉장히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더 민감한 쪽이 아시아 쪽이죠. 아시아 증시 중에서 우리나라도 더더욱더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국내 시장은 항상 좀 조심해서 공격적인 것보다는 지금 현금 확보 쪽에 좀 주력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유가가 상승하면서 금이 좀 하락했다라는 말씀, 지금 물가 상승률에 대한 유의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선부님, 지금 우리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국내외 시장 모든 시장을 바라보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AI가 포착한 세계에서 지금 밝게 빛나는 테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테마의 세력 자금이 몰렸을까요? 네, 그렇죠. 국내 테마부터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탑 테마인데요. 보면은 첫 번째 환율 하락 수혜 종목들이네요. 보니까 전체 종목을 보면 테마 점수가 한 116.3점으로 나왔고요. 주도주가 포스코홀딩스였습니다. 29.94% 상승했죠. 그리고 한국전력 이렇게 보면 되고요. 2위는 건설기계입니다. 상승 종목들이 꽤 있네요. 그죠? 테마 점수는 한 107.7 정도 되고요. 주도주가 HD 건설기계가 29.94%니까 굉장히 급등을 했죠. 동일금속이 1.23%. 자, 3위가 DMG 평화공원입니다. 이 수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죠. 어쨌든 상승 종목에 비해서 테마 점수는 90.1%. 주도주로는 코아스가 한 16.47% 올랐고요. 딜리가 4.02%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탑 테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테마는 크라우드 사스죠. 사스 쪽에 좀 돈이 몰렸습니다. 평균 0.85에서 거래량이 한 폭발한 종목이고 종목은 TTD 이 종목 그 다음에 MSTR 두 종목이 주도 종목이었고요. 2위로는 핀테크와 브로크 쪽이었습니다. 이쪽은 주도 종목이 세절 그리고 AFR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위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AI 반도체 쪽이죠. 마블 테크놀로지가 한 5.8% 정도 올라갔네요. 주도주였습니다. 자, 여러분 돈은 항상 밝은 방으로 이동합니다. 거래량이 폭발하는 거래량 거래대금은 절대 속일 수 없는 세력의 무빙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곳에 오늘 밝은 방이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김도준 사부님이 AI가 포착한 국내 탑테마 그리고 미국 탑테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 국내에 있어서는요. 환율 하락 수혜 테마 살펴봐야겠죠. 지금 환율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한국전력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각 지금 30% 상한가 진입 그리고 한국전력도 1.17% 소폭 상승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고 건설기계 두 번째로 집중을 해봐야 한다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HD 건설기계 그리고 동일금속 언급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DMG 평화공원 관련 테마입니다. 코아스 그리고 딜리 언급이 됐네요. 미국 테마로 살펴볼까요? 지금 클라우드 사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as a service라는 테마 말씀해 주셨고요. 평균적으로 거래량 0.8% 정도 거래량 폭발되었고 핀테크 그리고 브로커도 지금 언급이 2위로 됐습니다. 주도 종목이 SEZL 그리고 AFRM 꼭 메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AI 반도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정말 핫하죠. 마벨 테크놀로지까지 언급이 됐네요. 이렇게 국내 테마, 미국 테마 살펴봤습니다. 돈은 항상 가장 밝은 방으로 이동한다라는 이야기 기억하면서 저희 쿨라메기 스크리너 결과 알아봐야겠죠. 네, 쿨라메기. 이평선 정배열이죠. 자,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쿨라메기 탑 셋업 종목 1위가 에코프로, 1위라기보다도 올라온 종목이죠. 에코프로 086920이네요. VCP 돌파하면서 그렇죠. 변동성 수렴하고 장 돌파하고 있는 시점이다. 진입조원으로 15만 5,600원 그리고 14만 2,659원 쪽이 손절선이다 말씀드리고요. 2위로는 한미반도체입니다. 042700 조정 중이죠. VCP가 형성 대기하고 있습니다. 총점 한 75점 나왔는데 진입조는 28만 7천원, 손절가는 27만 7,695 정도가 되고요. 3위로 하나시스템입니다. 하나시스템은 계속 대두되고 있는 쪽이죠. 27210 타이틀 플래그 돌파합니다. 총점 70점. 진입은 13만 500원 그리고 손절선이 12만 7,215원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미국 쪽 탑 셋업 종목은 쿨라메기 종목은 오늘은 없습니다. 세력이 들어오는 테마 차트 셋업이 완성된 종목이죠. 자, 어쨌든 이 두 종목 조건이 겹치는 종목이 가장 유리한 구조다. 그런데 오늘은 아쉽지만 미국 주식에서는 그런 종목이 쿨라메기 스크린에는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전고점 돌파를 했네요. 6,35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국내 콜라매기 탑 셋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미국 쪽에서는 없지만 일단 국내에 있어서는 뭐 2차 전지 요즘 강하잖아요. 에코프로 언급이 됐고요. 반도체 소부장, 한미 반도체도 어제 좀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 점도 유의해 보면서 BCP 형성 대기 중이다라는 언급도 나왔다는 점 챙겨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화 시스템 지금 중동 이슈가 뭐 풀릴 듯하면서도 풀리지 않으면서 방산주에 대한 관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는 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업이 완성됐을 때 30, 30, 30 나눠서 분할을 해야 한다라는 유의 상황까지 저희 기억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김 사부님이 지금 콜라매기에 5가지 조건이 다 들어와야 스크리닝이 포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 꼭 기억을 해 주셔야겠고요.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테마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콜라매기 스크리너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개념 내용 그리고 종목들 도움되는 내용들이 정말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선물 보따리처럼 느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김도준 사부님과 공부를 이어나가시려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통해서 김도준 사부님과 계속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과연 어떤 시그널들이 포착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도움 말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참여해보시면 많은 시그널들 포착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희 방송도 오늘도 정말 많은 도움되는 이야기들로 꽉꽉 채워봤습니다. 전문가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만약에 한 가지만 기억을 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 기억해야 콜라매기 할까요? 이야기할 시간이 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콜라매기 이야기를 좀 할게요. 콜라매기는 크리스찬 콜라매기죠. 스웨덴 출신이고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투자자, 전업 투자자, 세계적인 투자자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600만 원 알바로 벌은 돈으로 600억 원을 만드는 아주 세계적인 투자자죠. 이 콜라매기가 제가 이제 종목들을 발굴할 때 기준을 삼는 기준들 중에 콜라매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이동평균선은 굉장히 심플하고 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선입니다. 지표죠. 심플하지만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MACD 지표를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좌우에 MACD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는데 MACD가 뭔데?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컨버전스하고 다이버전스합니다. MACD니까요. 컨버전스 한다는 것은 압축이 되는 겁니다. 수렴한다 그러죠. 이동평균선이 모이면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렇게 뭉친 이동평균선이 보이는 자리는 변곡점이다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바로 다이버전스가 나오죠. 바로 거기서부터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이동평균선의 고수들의 이동평균선을 지표화시킨 것이 MACD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것들이 제가 종목을 뽑아내는 이 콜라매기 스크린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콜라매기 개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짚어주셨는데요. 이동평균선을 집중해서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플하지만 강력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뭐니 해도 지금 네 박자 신호에서 세 박자 초록불이 들어온 종목들도 오늘 많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되었던 BBGI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습니다. 무려 80% 넘는 폭등 나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많은 이야기들 했습니다. 지금 네 가지 신호등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워낙 이야기가 처음에는 어렵다 느낄 수 있는데 저도 몇 번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저희 공매도 세력이 나갈 수 있는 기간이 짧아야면 안 되겠죠. 길어질수록 지금 압박이 강합니다. DTC가 길었던 종목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레그슈어 지금 이 SC에서 35일 안에 이거 다 청산하고 나가라 이런 빨간 딱지 떼어졌는지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대차 이자에 대한 부분 이자가 높으면 공매도 세력이 느낄 수 있는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즉 숏스퀴즈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매도 세력이 청산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뭐였죠? 캐탈리스트. 호재가 있었느냐, 불꽃 이벤트가 있었느냐 이 점도 숏스퀴즈에 다시 한번 방아쇠를 당겨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알차게 저희 오늘 비유법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김사부 선생님. 네, 더월 여러분 벽을 부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리게 등에 여러분들 올라타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종목 공략에 대한 것은 여러분 QR코드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려면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월스트리트의 세력 이야기들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코스피가 전고점 돌파한 채 시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상승세 유지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팍스경제TV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 8시 반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김도준의 월가 시그널은 금요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